자, 그러면 다 공지할 거는 것 같고, 오늘이나 내일 중에 이제 담당 선생님들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각자 내신 담당 선생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께 이제 담당 인사 겸 이제 그 시간대 이거를 이제 다 보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고 혹시 까먹은 사람들 괜찮아요? 아까 말해준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등원 시간 다 포함해서 보내줄 테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에서 등원 시간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바로 담당 선생님께 연락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내신에 대한 거는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요. 자, 앞에 봅시다. 끌까? 끄고 할게. 자, 앞에 봅시다. 요 부분 지난번에 이제 봤던 내용인데요. 그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력이 있어서 이제 그걸 실제로 이제 적용을 시켜봤는데, 이게 웬걸 이제 소비자 반발 효과가 이제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였죠. 그 소비자 반발 효과로 인해서 에너지의 효율성은 더 높아졌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 소비자들이 그 에너지를 더 과도하게 많이 사용해 버리니까 결국에는 소비 총량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라는 게 요 주된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while로 시작되는 문장인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란 건 우리가 당연히 눈치를 챌 수 있겠죠. 여기서 technologies가 나와 있기 때문에 while 절에 주어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 여기 빈칸 어딘가에 동사가 들어가겠구나 라는 거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어서 they 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팁을 줄게요. 여기서의 day는요 여러분 웬만하면은 technologies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접속사에 주어 동사를 쓰고 주절인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주어가 만약에 우리가 대명사로 나왔다면 앞에 나와 있던 이 종속절에 있는 주어를 받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주어,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어떤 경우에 얘가 대명사로 나왔다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반대의 경우. 예를 들어서 주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접속사의 주어 동사가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 종속절의 주어가 만약 대명사로 쓰여서 they 같은 걸로 나왔어. 여기에 만약 some people 이렇게 쓰여 있고, 그러면은 이 주어와 이 주어가 뭐다? 동일한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됐니?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영작이나 이런 걸 할 때도 되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이거 지울게요. 다시 한번 보자면, 그럼 앞에 나와 있는 while절의 주어가 technologies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day가 가리키는 것 또한 앞에 나와 있는 technologies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offset을 수동태로 써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들이 상쇄된다. 그 기술력이 상쇄가 된다라는 거겠죠. 뭐에 의해서? 소비자의 더 많은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서 이제 그 기술력이 상쇄가 된다는 걸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요 이하에 들어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기술. 그러면은 요 빈칸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뭔가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효율적으로 사용이 돼서 에너지의 소비가 감소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힌트 단어에도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기술력이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킨다라는 이 reduce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건데, 기술력인데 이제 어떤 기술력이냐면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요 부분이 앞에 나와 있는 테크놀로지스를 수식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여기서 이제 efficient가 이제 변형된 거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들은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반면에 그것들은, 즉 기술들은 상쇄된답니다. 뭐에 의해서? 소비자의 더 많은 에너지의 사용에 의해서 상쇄가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소비자 반발 효과이다. 이게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었고요. 쌤, efficiently가요. 이거 대조를 통째로 수식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즈를 수식하는 거예요? 아, 얘가요 유즈를 수식하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efficiently use energy는 왜로 안 써요? 아, 왜 얘를 요 근처에는 안 쓰냐고요? 네. 사실 이거는 이유는 단순한데요. 부사의 종류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건 사실. 그러니까 동사의 바로 근처에다가 부사를 쓰는 경우가 있고 동사를 뒤에다가 쓰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study hard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hard study라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원조가 부사형인 게 아니라 뭔가에서 변형된 부사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very 같은 거는 원래 부사잖아. 원래 어떤 거에서 파생된 부사가 아니잖아. 근데 efficient라는 거는 얘가 원조가 아니라 얘가 원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변형된 버전의 부사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뒤로 빼서 쓰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제 뭐 그것도 항상 그런 게 아니라서 그거는 제가 뭐라고 딱 정확한 답을 내려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보편적으로 부사나 부사구나 이런 거는 뒤에다가 빼서 써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태윤 입장에서는. 그리고 오히려 동사 근처에다 쓰는 부사의 종류를 그냥 기억해 두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also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also는 여기다 쓰는데 우리가 to, too, to는 여기다 쓰잖아. 또 뒤에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위치는 따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른쪽 보겠습니다. 좀 올릴게요. 자,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과학지문에서 했던 그 액체와 기체에 관련된 그 내용이었는데요. 결국 이 글은요, 액체라는 녀석은 기체와 같은 점도 있고, 그 다음에 기체와 다른 점도 있다, 뭐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고체와는 아예 다르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건 아닌데, 고체랑 비슷한 점도 굳이 따지면 있긴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요. 어떤 거냐면 이제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깝다는 거, 뭐 이 정도는 있겠는데 직접적으로 뭐 언급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은 결국 방금 전에 쌤이 말한 액체와 기체는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점이 있고 고체와도 다르다.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쓰면 요약문이 되겠죠. 참고로 지난번에 제가 나눠드렸던 수업 자리에 나온 그 요약문과 뭐 아마 다를 게 없을 거예요. 거의 똑같이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액체는 기체와 비슷하지만 뭐 때문에 액체의 분자가 집중되어 있답니다. 서로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는 서로 밀집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빽빽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dense랑 똑같은 말이에요. dense 형용사로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합니다. A fixed volume. 자, fixed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건데 고정되어 있다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고 뭔가 일정한 지속적인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부피를 가지고 있답니다. 가스와는 달리, 기체와는 달리. 그리고 act as a fluid unlike solid molecules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고체 분자와는 다르게 또 유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여기서의 act는 전에 말해줬다시피 serve로 써도 되겠죠. serve as 뭐뭐의 역할을 하다. 됐죠?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십시다. 1번부터. 중요한 포인트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왼절은 현재 분사구문으로 나온 형태야. 주어 동사가 없는 버전이고 지금 주어가 이제 you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그렇죠? 명령문의 주어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ou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배터리로 작동되는 장비를 가져올 때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가지고 갈 때 make sure 하면은 반드시 뭐뭐 해라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합쳐서 동사로 표시하는 게 편해 너네가 구문 분석할 때. 그래서 make sure 대절이나 make sure 투부정사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지. 그래서 투부정사가 좀 길게 나오는데 여기부터 이 전체를 투부정사 구라고 생각하면 돼. 엄청 길게. 그래서 요 안을 보면은 protect 목적어 from ing까지는 아니고 그냥 명사 나왔어. 그대로 해석하면 돼. 이 괄호로부터 그것을 막는 걸 확실히 해라. 이 정도로 보면 되겠지. 그리고 중간에 보면 by ing가 나와 있죠. 여기 괄호가 안 쳐져 있네. 그래서 by ing 이 괄호함으로써 괄호로부터 그것을 보호하는 걸 확실히 해라. 이게 일단 커다란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위, 스며드는 습기나 아니면 소금에 의한 coercion 이건 별주단어로 줬는데 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제 샌드니까 모래죠. 이런 걸로부터 그것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 이제 배터리로 작동되는 그 장비를 말하겠지. 그거를 이제 보호하는 걸 확실히 하라는 거야. 뭐 함으로써 그것을 잘 감싸므로써 뭘 가지고 좋은 절연제를 가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 방수팩에다가 넣음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잘 관리를 해라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넘어가서 볼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조금 희한한 녀석이 나와갖고 제가 좀 설명을 써놨는데 뭔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동격 부분이 상당히 길게 나왔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동격에 해당되는 겁니다. or라는 것 자체가 또는이라는 뜻이잖아. 우리가 이제 즉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으면의 뜻은 아니고요. 즉, 요 뜻에 해당되는 겁니다. 동격을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키 리조트가 있는데, 즉 스키 팩토리랍니다. 스키 공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 근데 여기 뒷부분을 보면은 내가 해석한 걸 보면 알겠지만 사실 요 as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주듯이 해석되거든. 그러면 좀 깔끔해. 얘를 꾸며주듯이. 그래서 몇몇 뭐 관광 산업과 그다음에 recreation researchers들이 그것들의 이름을 붙였던 스키 공장. 약간 이제 관계대명사처럼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관계대명사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의 as는 뭐뭐 하다시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근데 원래 이 레이블이라는 게 사실 네임이랑 똑같거든. 네임. 근데 우리가 이제 네임이라는 게 오형식으로 많이 쓰이죠. 얘에게 뭐뭐라고 이름 지어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지금 쌤이 써놨다시피 스키 팩토리즈가 원래 목적격 보어야. 이 레이블의 목적격 보어였거든. 그래서 원래는 이 자리에 와야 돼. 댐 뒤에 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스키 팩토리즈라는 게 결국에는 얘랑 똑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동격을 쓰려면은 얘 근처에다가 써놔야 될 거 아니야, 명사를. 그래서 이 목적격 보어만 뚝 떼갖고 앞으로 넣은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특정 목적으로 건설된 스키 리조트가 있는데, 즉 몇몇 투어리즘과 리크레이션 리서처들이 그것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던 스키 팩토리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자, 얘네가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주어는 스키 리조트고 이제 리조트에 이제 s가 붙었으니까 여기에 were built라는 이제 복수형에 맞는 동사가 나온 거지. 그 다음에 넘어서 보자면 because of their emphasis on the mass accommodation of skiers and construction from glass, concrete, and steel 이렇게 나왔는데 이 and를 기준으로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construction from 얘가 두 번째라 얘네가 각각 앞에 나와 있는 emphasis를 수식한다 라고 보면 돼. 그래서 뭔가 대규모 숙박시설이 되겠죠? 스키 타는 사람의 대규모 숙박시설과 그 다음에 유리, 콘크리트, 강철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이제 건축 이런 거에 대한 그들의 주안점 때문에 강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한 이런 스키 리조트가 지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 부분이 엄청 길게 나왔죠. 그래서 얘네가 1950년대 후반에 건설되었답니다. To aid regional development 그 지역 개발을 돕기 위해서. 됐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른쪽 3번 볼게. 3번 봅시다. 3번은 뭐 사실 뭐 크게 볼만한 건 없는데 이제 세 개의 동사가 이제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것만 좀 잘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as랑 these랑 interferes 이렇게 세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A, B, and C 이런 형태로 나온 거지. 됐어? 세 개 병렬로 된 거. 그래서 그것들을 결합하는 거는 as 하는 거고, leads 하는 거고, 그 다음에 interferes 한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다 단어만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되겠다. 그래서 뭐 각각의 가치에 대한 뭐 혼란에 이제 추가시킬 뿐이고, 그 다음에 뭔가 의심스러운 결론으로 유도할 뿐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스포츠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방해할 뿐이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볼게요. 여기도 구문 분석하기가 조금 이제 난해한 녀석인데 초반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일단 demonstrate까지 잘 봐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o부부터 여기까지를 한 덩어리로 보면 돼, 사실상.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요 2008 winners 얘가 주어가 되고 demonstrate이 동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대절이야 목적어가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되겠다. 대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표시를 안 해놨네요. 사실상 문장 끝까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대절에서 math practice is far-reaching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한 문장 나왔고 그 다음에 extens라는 녀석이 앞에 나와 있는 is와 병렬 구조 연결되어 있고요. 이어서 beyond라는 녀석이 여기까지를 한 덩어리로 보면 될 것 같아.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서 왓절 나온 거. 됐어요? 여기가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녀석인데 여기 왓절을 좀 바꿔보자면 한때 이해됐던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 한때 이해됐던 것. 그러니까 뭐 하도록 이해가 됐냐면은 to constitute tourism. 그러니까 관광 사업을 구성하도록 한때 이해가 됐던 것을 넘어서서 확장된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투어리즘에 대한 예시가 mainly just planes, hotels and beaches. 이거 이제 등격으로서 부연 설명해주는 이런 구조가 되겠다. 됐죠? 뭐 다른 거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자, 그래서 1 테스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 교재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더라? 3번 할 차례인가? 21번 3번? 맞니? 자, 봅시다. 21방의 3번이고요. 책은 133쪽이다. 133쪽. 더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과학에 이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내용인지 구조화는 다 해놨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미리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봤던 주제 예시 결론 패턴인데, 근데 여기에서 통념과 반박을 좀 결합한 구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우리가 구조독해라는 것도 뭔가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패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또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패턴이 섞이게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주제가 나온다.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잖아. 여기 책에 여기 자료에 써 있으니까 따로 필기 안 해도 돼. 예시 1번 있고 예시 2번이 있어. 이 지문은 뭐 이제 결론까지 나오는 이제 지문이고 이렇게 있는데 이 예시 안에서 여기에서 이제 통념과 반박이라는 개념을 이제 집어넣은 거지. 이런 식으로. 어떤 큰 틀에서의 주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한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서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념 반박을 이제 갖고 예시를 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지금은 이러이러해. 뭐 이런 패턴으로 나온다는 거지. 됐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좀 작성을 해봤는데 보시면 자, 주제문부터 보면은 처음에 포괄적이다라고 나와 있죠?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주제는 당연히 포괄적이고 두 번째 예시 1에 나와 있는 내용이 통념, 즉 플로지스톤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 생각에 대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플로지스톤은 뭐 이제 별주 단어로 나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예시 두 번째는 그에 대한 반박으로서 사실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서 결론까지 나오는 결론은 일부러 안 썼어요. 이런 글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설명문류의 글 같은 경우는 보통 별주 단어가 핵심적인 소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별주 단어를 좀 먼저 볼게요. 별주 단어 133쪽에 3번 보면요. 처음에 debunk라는 단어가 나왔어. 이게 뭔가 생각이나 믿음 등이 틀렸음을 밝혀내다 이런 뜻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나왔던 phlogistone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산소를 발견하기 전까지 가연물 속에 존재한다고 믿어졌던 게 이제 플로지스톤이랍니다. 가연물이라는 거는 이제 연소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하는 거죠. 태울 수 있는 물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aturate. 이거는 저는 좀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별주 단어 세 개 중에서. 그러니까 debunk라든가 플로지스톤이라든가 특히 플로지스톤은 되게 전문 용어니까 얘네가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는 단어거든. 근데 saturate 같은 단어는 진짜 과학 관련된 지문에서 되게 잘 나와요. 이게 포화시키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별주 단어로 줬지만 별주 단어로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좀 여러분이 눈여겨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별주 단어들 다 알아봤고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뭔가 되기 전인데 공식화된 과학 이전에랍니다. 자, 과학이 공식화되기 전에는 some very smart people. 자, 몇몇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believe in까지를 동사로 잡아야 돼.
자, 우리가 believe in이라고 한다면요. 보통 believe랑은 약간 다르죠. 어떤 존재를 믿는다고 할 때 보통 believe in을 써. believe in. 얘는 뭐다? 어떤 존재 같은 거를 믿다. 존재를 믿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교회나 이런 거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통 신앙심을 표현할 때 뭐 예수님을 믿는다, 뭐 부처님을 믿는다, 어떤 존재를 믿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믿는다 할 때 우리가 보통 believe in이라는 표현을 쓴다. 자, 어쨌든 몇몇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믿었는데 some really were things. 그러니까 아주 기묘한 이상한 것들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좀 믿었답니다. 이게 이제 주제문인데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아직 플로지스톤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어. 어쨌든간 굉장히 희한한 걸 믿었대 사람들이. 자, 이어서 보자면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자고. At about the same time. 자, 동시대에 약 똑같은 시대인데 그 똑같은 시대가 언제냐면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뭐 이 사람 바흐죠. 바흐가 뭐 심포니를 이제 작곡하고 있었던 그 거의 동일한 시기에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했어. 뭐라고 주장했냐? 대절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reside. 자, 여기서 우리가 reside 하면은 거주하다라는 뜻인데 거주한다는 건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플로지스톤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어디에? Within everything. 모든 것 안에. 그 모든 게 뭐냐? You could burn 하고 나와 있네요. 너가 태울 수 있는 모든 것 안에 플로지스톤이 있다고 믿었고요. 그러니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once you set it on fire. 일단 너가 그것에다가 뭔가 불을 세팅하면은, 그러니까 그것에 불이 붙으면, 그러면 플로지스톤이 escape into the air.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다. 라고 주장을 했대요. 됐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통념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플로지스톤에 대한 개념 설명까지 같이 한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니네가 단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단서라는 거는 요 지금 두 번째 문장이 뭔가 통념이겠구나. 다음 문장에 뭔가 반전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왜 예측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단서는 아까 나왔던 believe in이야. believe in이라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뭐라 했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게 아니라 어떤 존재나 사상 같은 걸 믿는 거. 그러니까 그 존재나 사상이 팩트인지 아닌지 몰라.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냥 자기가 끌려서 믿는 거야. 일단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믿었다. 그럼 믿었다 했으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나온 거죠. 무슨 바흐가 심포니를 작곡하니 이런 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야? 과학자들이 대절이야라고 주장했다고. 여기서 말하는 많은 과학자들은 위에서 말했던 얘네들이겠지 뭐. Some very smart people. 얘네겠지 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조금 더 나옵니다. 플로지스톤에 대해서. 이어서 볼게요. 자, if you had some burning wood in a pot and placed in a lid over it. 이거 전에 아마 1 테스트에서 냈던 문장 같은데 다시 한번 보자면 자, 만약 너가 몇몇 불타는 그런 나무를 가지고 있다면 항아리 안에 그리고 그것 위에 뚜껑을 덮는다면 그러면 그 플레임이 그 불꽃이 would go out 나가게 될 거랍니다. 여기서 나간다는 거는 불이 꺼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이 꺼지게 될 거라는데 왜 그러냐면 공기가 could hold 붙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only so much 이거 지난번에 배웠었던 거죠. 최대 그 정도의 이런 뜻이었어요. 최대 그 정도의 다소 제한적인 양의 이 정도로 해서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다소 제한적인 양의 플로지스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그것이 포화되기 전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꺼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봐봐. 이제 우리가 모든 그러니까 가연 물질에는 전부 다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이제 이 과학자들이 믿었고, 그럼 이제 딱 거기다가 불을 붙이는 순간 플로지스톤이 공중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게 이제 왜 이런 설이 나왔냐면요. 약간 배경 지식으로 알려줄게. 왜 이런 설이 나왔냐면 그 우리가 연소를 시키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질량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무게가 줄어들잖아. 쉽게 말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었던 거야. 뭔가 연소를 시키고 나면은 그게 플로지스톤이라는 이제 어떤 그런 물질이 있어서 이게 같이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질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믿었던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글에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금속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속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연소를 시키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질량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야. 만약 진짜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얘를 연소시키면 이 금속의 무게도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금속은 오히려 무게가 늘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얘는 뭐 예외적인 경우야. 막 이딴 식으로 하면서 말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라는 게 이제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어서 볼게. 자, 그래서 보자면 아직까지는 플로지스톤이 존재한다. 플로지스톤이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믿었던 그 통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Last in the open. 그 개방된 곳에서 두어진다면요. 뭐가? 이 녀석이 의미상의 주어겠죠. 여기 분사구문이니까. 됐어요? 자, 개방된 곳에서 두어진다면 그 나무 조각이 결국에는 변하게 되죠. 뭐로? ash로 변하게 되죠. 재로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was as they put 그들이 말했다시피 fully dephlogisticated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phlogisticate 하면은 이제 플로지스톤화되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일 텐데 D가 붙었으니까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플로지스톤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됐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질량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됐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반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삽입 문장이 되는 거예요. 삽입 문장 보면은 This idea lasted for 100 years. 이 생각이 약 100년 정도 동안 유지가 됐대요. 현재 그러면서 뭐 하기 전에 It was debunked. 이게 틀렸다는 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됐어요? 그럼 여기서 틀렸다는 게 밝혀졌다라는 거는 현대에는 플로지스톤의 존재를 안 믿는다. 당연히 이 말이겠죠. 그러면 여태까지 앞에서 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플로지스톤에 의해서 이제 뭔가 가연물에 전부 다 플로지스톤이 있고 연소를 시키면은 플로지스톤이 함께 빠져나간다. 이게 그전까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통념이었는데 여기부터 내용이 지금 반박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런 믿음들이 틀렸다는 게 밝혀지기 전까지 그 생각이 100년간 지속됐다 했으니까요. 뭐에 의해서? Diligent scientific attacks. 뭔가 좀 이렇게 그런 좀 근면한? 이게 근면한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뭔가 이렇게 좀 성실한 과학적인 공격? 그러니까 성실한 과학적인 공격이라고 하자면은 계속해서 뭔가 증명을 해낸 막 그런 사례들이라고 약간 우리가 의역할 수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플로지스톤이란 거 없어 라는 게 밝혀지기 전까지 100년간 지속됐다. 자, 그 다음부터는 그럼 당연히 플로지스톤은 말이 안 된다, 없는 존재다 라는 내용이 나와줘야겠죠. 결국에 과학자들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뒤에 대생략된 겁니다. There was no such thing as phlogiston. 플로지스톤과 같은 그러한 것이 없다고 했네. 여기 지금 삽입문을 기준으로 아예 내용이 다르죠. 그렇죠? 앞뒤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 삽입문 적절한 정답이 되겠고요. And 그리고 the real magic element. 진정한 마법의 요소가 바로 뭐다? 산소다라는 거를 깨닫게 된답니다. 산소가 있어야 연소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불꽃은 산소를 소비했고요. 뚜껑은 그 불꽃을 굶어 죽게 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되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그 패러프레이징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이제 불꽃을 태우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다라고 방금 전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산소를 소비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 이제 불을 태울 때 그 주변에서 이제 산소를 소비해서 불을 태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소가 다 없어지면 결국에는 이제 불이 꺼지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뚜껑이 불꽃을 굶어 죽게 했다라는 건 뭐예요? 뚜껑으로 이제 그 막아버리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산소가 차단이 되니까 그러니까 산소 소비가 안 될 거 아니야 이 불꽃 입장에서. 그러니까 산소가 점점 이제 남아있는 양만큼 이제 연소를 하겠지만 점점 산소가 줄어들면서 이제 결국에는 불이 꺼져버리겠죠.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 연소의 원인은 산소라는 게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가 진짜 마법의 요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플로지스톤에 대한 얘기를 봤는데 이제 요약문을 보자면은 이런 글의 요약문은 아주 심플합니다. 통념이 나왔고 반박이 나왔기 때문에 통념과 반박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글을 쓰시면 되겠고요. 제목 문제로 내기에는 너무 쉬워요. 제목 문제로 낸다면은 그냥 뭐 오래전에 플로지스톤이라는 녀석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뭐 이런 게 그냥 제목이야. 제목 문제로 나온다면. 요약으로 나온다면 두 가지를 갖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는 거야. 뭐 과학이 확립되기 이전에 첫 글에 나왔던 것처럼 사람들은 연소 가능 물질에 가염 물질에 플로지스톤이 존재한다고 믿었지만 결국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고 가염 물질의 그러니까 그 연소의 원인은 산소라는 게 밝혀졌다. 이 정도로 한 게 바로 이 글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본문에 있는 거와 좀 비슷하게 썼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모를 만한 단어가 이런 거, 뭐 이런 거, 뭐 combustion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연소할 수 있는 연소 이런 뜻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씨, 나만 덥냐? 덥냐, 니네도? 왜 이렇게 더워? 좀 쉬었다 할까? 너무 일찍 쉬나? 아니야? 정말 쉬었다. 딱 중간 됐다, 딱 중간. 손 집어넣고 나 요새 그 아들내미 때문에 미치겠는 게 그 애기가 그 TV를 그 저기 뭐야 생긴 지 한 1년 정도 된 그 프로가 있나 봐. 그게 이제 그 나도 이제 최근에 와이프가 말해줘서 알았는데 뽀요 TV라고 있는 거야. 뽀요 TV. 뽀요 TV 뭔지 아냐? 뽀로로랑 타요만 나오는 거야. 뽀로로랑 타요만 그냥 하루 종일 틀어주는 그 채널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얘가 뭐 이제 뭐 그 뭐야 뭐 엄마가 뭐 TV 틀어줄까 이러면 이제 뽀요 TV 틀어주세요 막 이래 얘가. 그래갖고 그래요 괜찮은데 내가 미치겠는 게 요새 그게 이제 틀다 보면 중간중간에 그 이제 그 왜 뽀로로 노래 있잖아. 그게 이제 나오는데 그게 노래가 좀 다양하게 나오면은 괜찮은데 그 저기 뭐야 그 뭐냐 그 모모랜드라고 그 걸그룹 있잖아요. 걔네가 그 뽀로로에 나오는 그 노래를 이제 했더라고. 춤추고 혹시 알아요? 몰라? 바나나 차차라고 노래가 있어요. 바나나 차차 하는 거 있거든? 근데 그거를 모모랜드가 불렀어 그거를 춤추면서. 근데 그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와 그게.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하루에 한 대여섯 번씩은 듣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자꾸 일하다가 이제 내가 막 일하는데 막 그 바나나 차차가 무한 반복이야. 그냥 거의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 수능 금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그것 때문에 계속 돌아갔고.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와이프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잠깐 쉬는 시간에. 뭐라고 보냈냐? 바나나 차차 이렇게 보냈어. 나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그거만 보면서. 그래갖고 제가 봤을 때 애기들이 왜 빠져서 보는지 알 것 같아. 중독성 장난 아니야. 근데 그 노래 외국곡 아닌가? 원래? 모르겠다. 자, 아무튼 뭐 자투리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거 보자. 21강의 4번입니다. 133초. 이번에는 좀 이제 패턴이 좀 다르게 나온 건데 예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제의 결론이 나오는 이제 이런 패턴으로 이제 글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쌤이 설명을 해놨다시피 기존의 주제 예시 결론이라는 패턴에서 이제 주제문 위치만 바뀌게 된 이제 그런 패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예시로 시작하는데 이제 당연히 도입부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올빼미, 특히 올빼미 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제 글을 시작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 올빼미의 눈이 되게 매력적이다. 큰 눈이 매력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빼미에게 끌리는 것 같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저는 올빼미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 있어요? 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박쥐는 본 적이 있다. 박쥐. 아무튼간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수천 년간 올빼미가 진화해 왔는데요. 관 모양의 눈 여기 나왔죠? 자, 눈을 진화시켜 왔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face forward and are immovabl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앞쪽으로 향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immovable이니까 뭔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are the reason 이유랍니다. 어떤 이유냐면요. 얘네가 올빼미가 능력을 개발시킨 이유랍니다. 어떤 능력을 개발시켰냐면 to turn their heads. 자, 그들의 뚝배기를 270도로 돌리는 능력이 발달된 이유랍니다. 됐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올빼미의 어떤 눈에 대해서, 그러니까 눈이 정면을 향해서 뭐 움직일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뭔가 머리가 이제 270도로 이렇게 돌아간답니다. 그런 능력이 이제 발달된 이유가 이제 나온 거네요. 어쨌든 올빼미의 눈에 대해서 역시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보자면 또 나오는데 올빼미의 눈이 또 나왔죠? 눈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black and white detecting rods라고 나왔는데 이게 그 망막 내에 있는 이제 간상체라는 녀석이래요. 그래서 별주단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 흑백을 구별하는 간상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뭐보다 색깔을 감지하는 detecting은 생략된 거야. 앞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컬러를 감지하는 cones, 그래서 어떤 추상체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to see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잘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올빼미들이 그래서 이제 야행성인 거죠. 자, 어쨌든 계속해서 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커다랗고 둥근 노란색의 눈은요, 어떤 어두운 그런 동공? 이제 동공인데 이 동공이 이렇게 꾸며주고 있네요. 뭐하기에 충분히 넓냐면요, enough to let in small amounts of light in the darkness. 그래서 어둠 속에서 적은 양의 빛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넓은 그런 검은색의 동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눈이 are 뭐 중에 하나냐면은 one of the first things, 그러니까 첫 번째 것들 중 하나래. 우리가 그들에 대해 알아채는 첫 번째 것 중 하나랍니다. 올빼미를 딱 보자마자 우리가 딱 이 시선 집중이 되는 게 눈이라는 거죠. 눈이 크니까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 계속해서 올빼미 눈이 크다, 우리가 올빼미 눈에 좀 시선 집중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세계에서라고 나온 거 보니까 이제부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나오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실컷 올빼미 얘기만 했어. 자, 인간 세계에서는 뭐냐? 이 거대한 눈이, 그러니까 넓은 동공이 있는 이런 거대한 눈이 hold a certain attraction, 어떤 특정한 매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뭐에게 있어서? both for the viewer and the viewed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과 보는 걸 당하는 사람이랍니다. 보는 사람과 대상이 되는 사람 둘 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결국 이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올빼미라는 녀석이 이제 눈의 크기가 상당히 크다. 큰데 커서 어쩌라는 거야? 이 커서 이제 이 눈 크기가 큰 거에 대한 기능적인 건 하나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어둠 속에서도 잘 본다. 그냥 기능적인 건 이게 다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계속 모양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뭐 둥글고 크고 뭐 노란색이고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모양새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건 올빼미의 눈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기능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큰 눈이 매력적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매력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눈치채는 것 중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 눈이 예쁘니까, 눈이 매력적이니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간도 어떠냐? 눈의 크기가 크다면 결국에는 둘 다 뭐다? 매력적인 포인트가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결국 그래서 눈 크기가 크니까 우리가 올빼미의 눈에 먼저 집중되는 것처럼 인간도 눈이 크면은 이 눈 큰 것 자체가 매력 포인트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주제가 이제 다시 한번 나왔고, 연구가 보여주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 주제에 대한 근거가 되겠죠. 근거. 그러니까 인간 눈이 큰 게 왜 매력적이냐에 대한 뭐 근거를 말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연구 얘기한 거 보니까. 자, 연구가 뭘 보여주냐면 한 사람의 눈동자가, 자, 여기서 dilate라는 표현이 나왔죠. 커지다. 자, 눈동자가 커진답니다. 뭐 할 때 커지냐면 in the presence of someone, 그러니까 누군가의 존재에서. 근데 어떤 존재냐면 they are attracted to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끌리는 누군가의 존재가 있을 때 동공이 커지게 된대요. 자, 일단 이어서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인데 보시면 여기서 갑자기 광고주가 나왔어. 그럼 광고주는요 또 뭐 하냐면은 키운답니다. 눈을요. 모델의 눈을 키운대요. 사진 속에서 포토샵 한다는 거겠죠. 뭐 하려고? To make their products. 그들의 제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모델의 눈을 확 키운다는 거예요. By default. 요런 단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말 써놨죠? Naturally랑 같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디폴트라는 게 원래 기본값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기본값으로서, 기본값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연은요. 요런 구조가 나오는데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근데 죄송합니다. 이제 지금 그냥 이거 하나만. 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방금처럼 지금 보면 nature라는 주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has prepared 이렇게 동사 나와 있는데 중간에 콤마에서 주어 동사 나와 있지, 그렇지? 그럼 이건 어떤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이렇게 표시할게. 여기다가 이렇게 어퍼스트로피를 찍어볼게요. 그럼 얘는 원래 어떤 문장 구조였냐면 주어 동사에 대절이 나오고 이런 구조였어 원래. 그러니까 원래 이런 구조였어. 그러니까 원래는 It seems that nature has prepared. 원래 이런 문장이었다라는 소리야. 우리가 지금처럼 대절을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동사를 이렇게 사이에 삽입시키는 방식으로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해석할 때 당황하지 말라고. 자, 그럼 뭐뭐처럼 보이냐면요. 자연이 has prepared us. 우리에게 준비시켜 온 것 같답니다. 생물학적으로 뭐 하도록? To be attracted to all. 올빼미에게 끌리도록. 올빼미에게 끌리도록 생물학적으로 준비해 놓은 것 같다. 뭐 함으로써? 눈을 키움으로써. 뭐 이런 거겠지 뭐. 됐어? 결국에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눈이 크면 매력적이다. 그냥 이거야.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뭔가 눈을 크게 함으로써. 대충 이런 말이 나와야겠죠. 정답 몇 번이야? 정답 몇 번? 1번밖에 안 되겠죠? Giving them such big eyes. 그들에게 그렇게나 큰 눈을 줌으로써 우리가 그렇게나 올빼미에게 끌리게 되는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엄청 쉽죠? 내용 쉽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첨부해 놓았던 건데 이게 여기에서 보니까 사진이 좀 요상하네.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이 예쁘네요. 그래서 이제 요약문을 한번 보자면은 방금 말했다시피 이 글은 인간과 올빼미를 비교 대조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따라서 인간 세계에서의 이제 큰 눈은 보는 사람과 보여지는 사람 둘 다에게 매력을 지니는 것처럼 올빼미 역시나 큰 눈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좀 끌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장 지문이 되겠네요. 22강의 1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걸 보기 전에 책을 먼저 볼게. 135쪽. 자, 135쪽 보면은 요번 테마가 스포츠, 레저, 취미, 여행 이렇게 나와 있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좀 봅시다. 일단은 referee, 심판. 뭐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단어고요. 그 다음에 tie.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도 많이 쓰는 것 중 하나잖아. 타이 기록이니 뭐니 이런 말 많이 하죠. 무슨 분. 그 다음에 route, 뭐 attraction 이런 거 좀 쉽고 renew, 갱신하다. amuse는 이제 amusement park 생각하면 되죠. 놀이공원. 그 다음에 stimulate. 이 stimulate는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좀 전체적으로도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명사형을 쓸 때는 stimule라고 합니다. stimulate. 이게 명사형이에요. stimulation 이런 거 아니에요. stimulate 명사형. 자, 그 다음에 relax.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이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단어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자, 그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레저, 취미, 여행류는요. 이런 류의 글의 소재는 문제 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 이제 이 레저나 여행이나 이런 류의 글에서 그 어떤 이 관광 산업에 관련된 이런 설명 같은 게 잘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의 웬만한 유형은 다 넣을 수 있어요. 어떤
일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일치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뭐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한 설명문을 말하면서 어떤 이제 문장 삽입이나 아니면 제목이나 빈칸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양하게 낼 수 있는 유형이 바로 요 스포츠 레저 취미 여행류의 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2강의 1번부터 한번 볼 건데 자, 요거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미리 좀 볼게요. 보시면 자, 주제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지가 나오는 패턴입니다. 근데 요지가 2번 나와요. 2번. 응. 그리고 중간에 예시가 껴있는 이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얘네가 전부 다 예시라고 봐도 상관은 없어. 이게 다 예시야. 다 예시. 결국에 주제문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거니까 편의상 우리가 예시라고 봐도 되는데 근데 이 예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바로 이 요지를 앞뒤로 말하는 양괄식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요지와 주제의 차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주제라는 거는 이 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요지라는 거는요. 항상 필자의 의도가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면 좋거든. 필자가 이 글을 왜 썼느냐라는 거예요. 필자가 이 글을 왜 썼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읽었던 각종 동화 같은 거 있잖아요. 동화. 이 동화들은요. 요지가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 백설공주 얘기가 있고 신데렐라 얘기가 있어. 그럼 걔네들을 이 그 작가들이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백설공주 얘기를 왜 썼어? 뭐 그 신데렐라 얘기를 왜 했어? 결국 이유는 하나야. 권선징악이야. 권선징악. 좋은 놈은 잘 되고 나쁜 놈은 엿된다. 그냥 다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그 동화를 쓴 걸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게 공통적인 글의 요지라는 거죠. 됐어요? 요지라는 거는 주제와 주장을 좀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좀 이제 이해를 할 때요. 됐죠? 자, 그러면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패턴을 먼저 볼 건데 처음에 주제문은 황무지의 입장을 할 때 어떤 장비를 착용하느냐, 어떤 장비를 가지고 가느냐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글을 시작을 하는데요. 결국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내가 여기다 써놨잖아. 필자가 하고 싶은 말. 이게 요지라고 했지. 이게 뭐다? 다용도 장비를 사용하라는 거야. 다용도 장비. 근데 사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다용도 장비를 사용하라는 거 외에 한 번 더 나와. 그게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요지 2번이라고 한 거야. 그게 이제 사실 내가 여기다 예시 3번이라 했는데 얘가 곧 요지 2번이랑 똑같은 거야. 이걸 좀 수정을 해줘. 그래서 예시로 나오는데 그 다용도 장비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거야. 이거를 사용하래. 황무지에 갈 때 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장비를. 그래서 첫 번째가 내구성이 있는 비상 담요를 챙겨가라 했고 두 번째는 군용 판초나 뭐 이런 쓰레기 봉투나 낙하산줄이나 이런 걸 챙기래. 이 두 개는 전부 다 다용도 장비에 대한 예시를 말한 거고 마지막에 나오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장비 이거 아까 우리 1일 테스트에 나왔던 거야. 그거를 이런 식으로 관리해라. 이게 마지막으로 요지가 나온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의 요약문을 작성할 때는 주제와 요지 두 개를 결합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어떻게 결합하면 돼? 너가 황무지에 들어갈 때 다용도 장비와 그 다음에 다용도 장비를 잘 챙겨가고 그리고 배터리로 작동되는 장비를 잘 관리하면 좋다. 뭐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세 개를 결합한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죠. 이번에도 분사 구문으로 시작하고 있네. When traveling into the wilderness. 황무지로 들어갈 때 the type of gear you carry. 너가 가지고 가는 어떤 유형의 장비가 can either help. 도와줄 수도 있거나 방해할 수도 있답니다. 너의 노력을요. 결국에 이 말에서 하고 싶은 건 뭡니까? 너가 어떤 장비를 들고 가느냐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이게 쓸모없는 게 될 수도 있다. 어떤 장비를 챙기느냐가 중요하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이어서 보자면 specific gear 특정한 장비가 will depend on 뭔가에 의존할 거라고 하는데 many factors 이제 많은 요소들에 이제 의존할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 말하는 거냐면 아까 어떤 장비를 챙기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어떤 장비를 챙겨야 돼 했는데 처음에 specific으로 나왔어. specific 구체적인 장비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장비란 건 뭘까? 어떤 특정 상황에서만 쓰이는 장비라고 하면 되겠지. 특정 상황에서만 쓰이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런 거는 아무래도 많은 요소에 대해 이제 좌우가 될 건데 그리고 그것은 환경이나 무게나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답은 그냥 바로 말해줄게요. 여기 어차피 어법 문제니까. 자 whenever possible. 자 가능할 때마다 try to 명령문으로 나와 있지. 명령문으로 나와 있으면 웬만하면 주장 또는 요지문이라고 생각하면 편해. 알겠지? Try to bring here. 장비를 가져가려고 노력하래. 어떤 장비를? That has multiple uses 하고 나와 있죠. multiple. 이게 바로 핵심적인 소재겠죠.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와라. 이게 바로 핵심 소재. 첫 번째 나왔습니다. 다용도.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specific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쓰임이 아니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와라 했으니까. 자, 그래서 그 다용도 장비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거야. 아까 말한 그 스페이스 볼란켓이 바로 이 비상 담요를 말하는데 내구성이 있는 이 비상 담요가 좋은 예시다라고 말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요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덮을 때, 그냥 잠잘 때 쓴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쓰임새잖아. 근데 이거 이외에도 다른 식으로 쓰여야 그래야 멀티플 유즈가 되겠지. 맞아? 자,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볼까? 그게 뭐로 쓰이냐면은 첫 번째가 added layer of clothing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추가된 한 겹의 옷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한 이렇게 덮는 용. 오케이? 또 날씨가 좀 추울 때. 또 뭐로 쓰이냐면요. 시그널, 신호로도 쓰일 수 있답니다. 뭐 이렇게 펄럭펄럭 거리면 되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뭐 orange side in winter. 그래서 뭐 겨울에는 오렌지 색면, 그리고 여름에는 은색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water collection device. 물을 모으는 장비. 그러니까 이제 담요로 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모을 수 있겠죠. 그리고 shelter. 여기서 shelter는요 피난처가 아니라 엄폐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폐물.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나를 숨겨야 하는 상황.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려 하나, 둘, 셋, 네 가지 용도로 쓰인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잠자는 용도는 나오지도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용도로 쓰인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이어서 보자면 밀리터리 판초가 나왔습니다. 그 판초우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이제 그런 거예요. 정말 쓰기 싫은 건데 그 이제 비 올 때 왜 이렇게 오늘 목소리가 삑사라냐? 비 올 때 그 이렇게 쓰는 거 있어요. 이렇게 그 국방색에 이렇게 우이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판초우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간 그 군용 판초나 그 다음에 두께가 두꺼운 쓰레기 봉투 그리고 이제 낙하산줄 뭐 이런 것들 또한 이제 약간 다른 예시들이 된답니다. 이제 멀티 유즈 아이템의 또 다른 예시가 된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자면 마지막인데 또 분사구문이 나와 있죠? 여기까지. 아까 우리가 1테스트 때 했던 문장입니다. 자, 배터리로 작동되는 장치를 가지고 갈 때 make sure 자 확실히 하랍니다. 뭐를요? To protect it 그것을 보호하는 거를요. 뭐로부터? 추위나 스며드는 습기나 아니면은 소금으로 인한 부식이나 그리고 모래 이런 게 이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겠죠. 뭐 함으로써 wrapping it 그것을 잘 감싸므로써 좋은 절연제로 감싸고 그것을 어떤 방수팩에다가 집어넣음으로써 이제 잘 보호가 되게 확실히 해라. 이게 두 번째 요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결국 이 글의 주제나 제목이 뭐냐라고 하면 아주 심플해. 제가 아래 써놨다시피 황무지를 여행할 때 너가 가지고 가야 할 장비의 유형. 여기서 장비의 유형은 당연히 다용도 장비가 되겠고요.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특히 여기서 관리라는 거는 배터리로 작동되는 거 위주로 이제 나왔죠. 이렇게 그냥 쓰면 돼요. 주제나 제목은요. 엄청 심플하죠. 자, 요약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황무지를 여행할 때 다용도 장비를 가져가는 게 좋다. 첫 번째 요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요지는 뭐야? 배터리로 작동하는 장비를 가져갈 때는 절연제로 싸서 방수 가방에 넣어서 보호해라. 라는 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요지였죠. 아까 쌤이 말했던 주제, 요지 1, 요지 2를 다 집어넣은 요약문이 바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법 문제에 대한 해설을 좀 해드리자면 정답이 이제 3번이었는데요. 미리 말하자면 whenever a few make입니다. 여러분이 어법 시간에 푸는 문제나 부교재에 비하면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좀 보자면 일단은 whenever 쪽을 먼저 볼게요. 여기를
그러니까 가능할 때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whenever와 wherever의 차이점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분사구문과도 함께 섞였거든요. 잠깐 봐봐. 우리가 보통 분사구문이라는 개념을 접근을 하려면 접속사에 주어동사 나오고 주어동사 나왔을 때 지우고 ing 한다. 이게 이제 분사구문이잖아. 그치? 얘네가 잘 알고 있는 거. 근데 여기에서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분사구문이라는 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은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 게 분사구문이야 원래.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고 싶을 때 분사를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근데 왜 우리가 중딩 때 왜 이렇게 배웠냐면은 부사절의 90% 이상이 접속사의 주어동사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모든 부사절이 접속사의 주어동사 아니야. 방금 나왔던 우리 복합관계사들 있죠. 복합관계사. 그러니까 복합관계사는 우리 관계사에다가 ever 붙인 애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온 whatever나 whenever 얘네 말하는 거야. 이 복합관계사도 종류에 상관없이 전부 다 부사절을 이끌 수 있어. 얘네가 whatever, whenever, whichever, 뭐 whoever 다 가능해요. 다 복합관계사 그 부사절이 가능하다. 그럼 복합관계사에 주어동사 나오고 주어동사 나온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얘 역시도 분사구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됐어? 똑같은 부사절이니까.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접속사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복합관계사는 웬만하면 안 날려. 왜냐면 그 의미를 살릴 수가 없으니까 얘를 날려버리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어만 날리고 동사의 ing를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분사구문을 만들어 보통.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겨본 거냐면 이 녀석의 주어가 지금 you잖아요. 명령문이랑 빠진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you are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지금 요 사이에 you are. 됐어? 그럼 잘 봐봐. Whenever you are possible이니까 너가 가능할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일단은 여기에서 you are가 생략됐다는 건 알았고 우리가 지우고 ing 한다면은 자 whenever는 냅두니까 안 지우고 주어 동일하니까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비동사는 being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being은 생략 가능하죠. 알다시피. 그래서 이 possible이라는 보어만 남아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 당연히 의미적으로도 다르지만 문법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whenever는 복합관계 부사고 whatever는 복합관계 대명사야. 자, 얘는 복합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내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땡땡 대명사, 관계 대명사, 의문 대명사, 복합관계 대명사, 땡땡 대명사로 끝나는 거는 항상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 됐어? 얘 자체가 주목보 역할을 하니까. 얘는 복합관계 부사니까 당연히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겠지. 여기까지 됐지? 근데 생략된 말이 뭐다? you are야 you are. you는 얘랑 똑같으니까 날라가고 비동사 being 돼서 날라가고 보어만 남았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얘를 다시 살려서 쓴다고 생각해봐. 그럼 you are possible일 거 아니야. 됐어? 그럼 뒤에가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완전이잖아. 그러니까 whenever가 정답이야. 됐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거를 보자면 a few와 a little. 이거는 너무 쉽죠? 얘를 물어보는 문제는요. 문제 의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스위치 문제야. 스위치 문제. 자, a few는 뒤에 복수명사고요. a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고죠. 잘 알다시피 뒤에 examples 복수 나왔잖아. 그러니까 a few. 끝났죠? 엄청 쉽죠? 우리가 보통 뭐 중딩 때 few냐, a few냐, little이냐, a little이냐 이러면서 이제 수량 형용사 하면서 배우잖아. 근데 few든 a few든 간에 얘들아 few 뒤에는 무조건 복수명사예요. 알겠죠? 단수명사 안 옵니다. 무조건 복수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 중 하나죠. 바로 동사 자리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문 분석을 아주 잘하면 풀 수 있는데 여기가 making이면은 이제 얘가 동명사 주어라는 소리겠지, 그렇지? make라면은 명령문이라는 소리겠고, 맞죠? 자, 이랬을 때 그럼 우리가 만약에 making이 정답이려면 이 녀석에 대응되는 동사가 뒤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응. 근데 동사가 어딨냐는 거예요. 동사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렇죠? ing는 당연히 동사가 아니고요. 둘 다 동사가 아니고. by ing로 아까 여기서 이렇게 묶었었잖아. 이 and를 기준으로 placing과 wrapping이 병렬로 연결된 거였지? 그럼 그 전을 봤을 때도 아무리 봐도 동사형은 없어요. 이건 투부정사. 그렇지? 따라서
동사 자리 동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동사 자리일 수밖에 없어서 make를 쓴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아주 심플하죠? 그러니까 구문 분석만 잘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 3번 나왔습니다. 정리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수업이 좀 일찍 끝났네? 일단 숙제를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저거 좀 끄고